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1년,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며 장기 투자하라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래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가 어떤 것에 대한 그래프일까요? 자,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그래프인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오일 가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Oil price.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일 가격이 2월 달부터 1월 말부터 해서 2월 달부터 해서 가파르게 오일 이 프라이스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1월 말부터 해서 가파르게 올랐는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오일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오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물가를 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돌리려면은 결국은 오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섬유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결국 오일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일 가격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오일 가격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폭락을 하듯이 좀 어저께 오늘 해서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사실 최근까지 6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두려움들이 또 주식시장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59.7 무려 5불 이상이 갑자기 폭락을 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여러분, 이 오일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일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가파르게 떨어진 이유는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3차 그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현재 지금 유럽에 아마 코로나19 3차 확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유럽이 3차 확산이 되게 되면은 유럽이 문을 닫겠죠.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 부분에도 기록했던 것처럼 Germany, 즉 독일이 이 락다운, 새로운 락다운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문을 다시 락다운을 닫게 되면요. 가게들이 문을 닫죠. 공장들도 피해를 입게 되죠. 많은 어떤 그 경제에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결국 오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결국 빨간색에도 기록한 것처럼 오일 가격이 플런지했다, 폭락을 불렀다라는 거죠. 이 유럽이 락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닌가? 전 세계적인 그런 또 다른 공황 같은 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휩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백신을 투여하면서 미국이 정말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환자 또 사망자 병원의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1억 명 이상이 맞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거의 4월달, 5월달쯤 되면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나오니까 미국은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럽에도 3차 확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남미 쪽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태로워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병상이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고요. 필리핀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도 하루에 뭐 4,000명씩, 5,000명씩, 뭐 7,000명씩도 이렇게 확진자가 지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각지대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굉장히 그 3차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닌가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주식들이 훨씬 더 영향을 받죠. 인플레 영향, 그리고 금리 상승, 이렇게 코비드-19이 다시 재확산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현 상황들이 또 다른 지금 현재 외적인 요인으로 주식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 계속해서 저렴한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좋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가격이니까 여러분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십시오. 결국 때가 되면요, 테슬라 주식은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외적인 그런 여러 변동성들로 인해서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한 테크 주식들이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테슬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테슬라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테슬라의 모습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요. 여전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분되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회사임이 틀림없습니다. 테슬라만한 회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자꾸만 10년 뒤에 뭐 또 10배 성장을 해서 막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림 없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상상하시면서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세요, 여윳돈으로. 그러다 보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크게 불어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전기자동차의 core efficiency, 즉 전기자동차의 핵심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잘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전기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인가, 정말 좋은 차인가,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 위치할수록 그게 뭐냐면은 배터리 사이즈당 얼마나 가느냐, 배터리 사이즈당 몇 마일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전기차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자동차의 무게입니다. 자, 차의 무게도 중요하죠. 여러분, 무게가 무거울수록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많이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결국은 core efficiency, 전기 자동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테슬라가 다 포진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다 잡아버렸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부분에 저 상위에 위치되어 있는 게 테슬라 모델 3죠. short range입니다. 저 짧은 바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모델 3의 long range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길게 뻗을 수 있는 게 모델 Y, 모델 S, 모델 X. 그죠? UIC가 타고 있다는 게 모델 X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테슬라의 이제 SX는 다 럭셔리 카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부분은 우리 현대 자동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대 아이오닉과 코나가 굉장히 여러분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고요. 저는 저의 나라기 때문에 이 현대가 계속 이 2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과 코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 BMW도 저 밑에 있어요. 현대 밑에 있습니다. 르노도 밑에 있습니다. 현대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요, 뭐 포드에서 마하 나왔잖아요. 저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 보면요, 중국 차죠, 그죠? 저 밑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저 구석에. 리비안 같은 거, 리비안도 여러분 저 보이지 않죠? 이 스타트업 회사들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밑에 있기 때문에요. 타이칸도 저 밑에 있고요. 그리고 벤츠가 뭐 전기차를 개발하면 압도적일 거라 그러는데 벤츠도 저 보십시오. 저 밑에 있습니다. 아직 한참 저 밑에 있는데 효율성에 있어서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본 그림을요,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1등부터 쭉 나열하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모델 X, 그 다음 모델 S, Y, 3, 롱 레인지와 숏 레인지가 다 상위권에서 1, 2, 3, 4등 다 차지해버렸죠. 이 core efficiency입니다. 자, 배터리와 그리고 EPA 레인지와 웨이트이죠, 무게. 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그 테슬라 모델 X 가장 이제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효율성도 가장 좋은 차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전체를 다 차지했고요, 효율성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현대 아이오닉과 코나가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 다음 밑에 뭐 쭉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볼 것도 없죠. 어찌됐건 테슬라가 이렇게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소식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중국 시장에서 원래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2월 달, 지난달 걸 계산이 다 나왔는데요. 통계가 2월 달에는 더 압도적이었다는 소식인데 우리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의 그 판매 대수가 순위가 공개가 됐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요, 2월 달입니다. 2월 한 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2021년도죠. 그리고 2021년도라 하면 1월부터 이 2월까지의 그 토탈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아직 3월은 이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왼쪽 편 그림을 보시게 되면 2월 한 달. 자, 1위를 누가 차지했냐? 울링 홍광 미니 EV라고 합니다. 홍광, 중국 회사죠. 중국이니까 홍광이라고 하는 미니 차고요. 이 차가 한 2만 대 정도 2월 달에만 판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테슬라 모델 3 13,000대 이상, 그리고 3위가 테슬라 모델 Y인데 4,630대죠. 자, 이 부분은 모델 Y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월, 2월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사실 2월 달에 나오자마자 이 정도로 했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고 바로 저렇게 치고 올라갔죠. 전문가들이 이제 모델 Y가 모델 3를 앞지를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산하면 할수록. 자, 그리고 밑에 쭉 이제 위치되고 있고요. 니오 같은 경우가 이게 그 9위, 뭐 10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BMW나 아래쪽에 좀 위치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도요, 1월달, 2월달 총 합해보면, 홍광 미니 EV가 56,000대,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가 27,500대를 했죠. 그리고 BYD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죠. 13,000대 정도 팔게 됐고요. 모델 Y는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9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빨리 치고 올라가서 모델 3도 제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그래프에서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한 회사가 홍광이죠. 홍광 미니 EV, 미니 전기차 회사가 가장 많이 파는 회사, 즉 1위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고요, 이런 통계를 보고 꼭 일부 기자들은 테슬라가 1위자를 빼앗겼다. 테슬라가 드디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기사를 몇몇이 써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자들은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기자들이에요. 전혀 그냥 이 전기차 쪽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말 성의 없이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읽어내서 그냥 발로 쓰는 그냥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사가 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각도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광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미니 전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입니다. 이 차가 홍광이라는 회사에서 GM과 같이 협력해서 이게 만든 차거든요. 정말 조그만 차예요. 정말 작은 차. 옛날 우리나라의 티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티코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정말 작은 이런 미니 전기차인데요. 자, 이 차는 도대체 어떤 차냐면요. 가격대가 4,400불입니다. 4,400불. 450만 원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전기차, 그러니까 승용 전기차라기보단 그냥, 장난감 같은 회사,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실제로 이 차를, 어떻게 현지에서 비교하고 있냐면요. 모델 3와 모델 Y와 경쟁을 하는 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는 정말 승용차잖아요, 그죠? 좋은 차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모는 차인데 그렇게 단순히 경쟁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미니 조그만 홍강에서 만든 차는요. 현재 배터리 팩이 레인지가요. 9.2kWh에서 13kWh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그 마력 같은 게요. 자, 굉장히 정말 장난감 같은 그런 작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게도요. 1,400파운드 이상을 겨우 넘는 그런 수준의 정말 정말 작은 차고요. 그리고 에어백이 없어요, 안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에어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빨간색 표시에는요. 실제로 경쟁자는 테슬라나 이런 정말 승용차, 좋은 럭셔리카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니 전기차는 중국에서의 그 2륜차 혹은 3륜차 있죠. 뭐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나 3륜차 있거든요. 그런 차와 그런 전기차와 경쟁하는 라인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아까 그 조그만 차들은요. 배달용으로 가까운 데를 배달하고 음식을 배달할 때 사용하고 그런 어떤 그 단순한 기능에 사용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기 순위에는 올라갔지만 공적인 대로 원래 다른 어떤 이런 럭셔리 카들과 테슬라 같은 차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니 이 전기차는요, 어디에만 다닐 수 있냐면은 이게 멀리 못 가요.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inner city vehicle이라는 거예요. 즉, 그냥 작은 도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할 때 뭐 작은 도시에서 뭐 1마일, 5마일, 10마일 그 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멀리 이렇게 시외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라는 게 승용차라는 게 우리가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할 때 몰고 다니는 게 우리가 차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미니카는요,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도시에만 그냥 필수적인 일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좋은 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강에서 만드는 이 미니 전기차는 순위에서 빼자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실제로 그렇게 빼버리면요, 테슬라가 1, 2를 다 차지한 거죠. 모델 3와 모델 Y가. 자, 그만큼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더 압도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가격까지 점점 떨어뜨리게 되면 중국에서 조만간에 모델 Y가 이제 모델 3를 앞지르게 되면요, 더 많은 중국에서의 그 판매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분들 길게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1년 뒤, 아니 6개월 뒤, 1년 뒤, 그리고 3년 뒤, 5년 뒤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많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